버리기 전에 열어봐라. 30년 산 집에서 가방 2개 들고 쫓겨나던 날, 제 손엔 시어머니가 준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지 속을 본 순간 나는 손끝부터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목에 걸리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비웃었죠. 거지처럼 나간다고. 하지만 그 인간은 몰랐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던져준 그 봉지가 내 인생을 살리고 그들의 발밑을 무너뜨리는 시작 버튼이 될 거라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도 오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60살입니다. 30에 시집와서 정확히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5시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남편은 6시 반에 일어나니까 1시간 반의 여유가 있습니다. 부엌에 서면 세상이 조용합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남은 된장찌개 국물에 감자 하나 넣고 두부 반 모 넣으면 아침 국이 됩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감자 껍질을 벗깁니다. 생각 없이 해도 손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얇게 벗겨집니다. 버리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썰어서 냄비에 넣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켭니다. 파란 불꽃이 치솟습니다. 냄비 밑을 핥는 불꽃을 보며 문득 생각합니다. 이 불꽃처럼 내 인생도 한 번이라도 타오른 적이 있었을까? 밥솥 뚜껑을 엽니다. 김이 올라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압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어머니입니다. 86이십니다. 치매 초기입니다. 며느리, 오늘 무슨 요일이야? 어제도 물으셨고 그저께도 물으셨습니다. 수요일이에요, 어머님. 수요일? 벌써? 네, 어제가 화요일이었잖아요. 내가 또 깜빡했네. 나이 먹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립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는 남편이 좋아합니다. 간을 약하게 해야 합니다. 시금치나물은 참기름을 넉넉히 넣어야 합니다. 30년이면 배우자 입맛쯤은 외웁니다. 세면장에서 물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밥상 앞에 앉습니다. 나도 맞은편에 앉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10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입니다.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시립니다. 하지만 익숙합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그릇을 닦고 헹구고 선반에 올립니다. 큰 접시는 왼쪽, 작은 접시는 오른쪽, 그릇은 가운데. 3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자리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오늘 저녁 6시쯤 오시죠? 응, 그럴 것 같아.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현관문이 닫힙니다. 시어머니 아침을 따로 준비합니다. 이가 안 좋으셔서 밥을 무르게 해드립니다. 물을 붓고 다시 끓입니다. 5분쯤 지나면 밥알이 풀어집니다. 죽처럼 되면 안 되고 진밥처럼 되어야 합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앉으십니다. 고맙다, 며느리. 항상 미안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 없으면 너 훨씬 편할 텐데. 어머님,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혹시 목에 걸리실까봐. 식사 후 청소를 시작합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립니다. 소파 밑, 텔레비전 뒤, 구석구석.
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매일 해도 먼지는 쌓입니다. 청소기를 끄고 걸레질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예순이 되니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으니까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주름진 얼굴, 거친 손. 30에 시집 왔을 때는 피부가 하얗고 매끈했습니다. 지금은 주름투성이입니다. 거울 속 여자는 늙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나입니다. 60살의 나입니다. 청소를 마치면 10시쯤 됩니다. 어머님, 나갈 준비하세요. 시장에 갈 시간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계단을 내려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시장까지는 20분쯤 걸립니다. 시장은 시끌벅적합니다. 나는 이 소리가 좋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뭐 사러 가? 고등어 사야죠. 남편분이 좋아하시잖아요. 맞다. 우리 아들 생선 좋아하지. 상추도 사고 파도 사야 해요. 생선 가게 앞에 섭니다. 고등어가 싱싱해 보입니다. 아줌마, 고등어 2마리 주세요. 네, 싱싱한 걸로 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예요? 2마리면 10,000원이에요. 네, 주세요.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줍니다. 시장에서 늘 쓰는 그 봉지입니다. 상추와 파와 사과를 삽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어머니는 숨이 차십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힘드시면 여기서 좀 쉬세요.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되잖아. 방에 모셔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누우십니다. 장본 것들을 정리합니다. 고등어는 냉장고에 넣고 채소는 씻어서 보관합니다. 점심은 국수를 삶습니다. 멸치 육수를 내고 국수를 넣습니다. 계란 지단과 김을 얹습니다. 시어머니를 깨웁니다. 함께 조용히 먹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결혼할 때 받은 시계입니다. 3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나처럼. 오후에는 다림질을 합니다. 남편 와이셔츠 5장.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일입니다. 깃부터 다리고 소매, 등판, 앞판 순서로 한 장에 10분, 5장이면 50분입니다. 다림질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뭘 하며 산 걸까? 3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 하지만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람 피운 적 없고 월급 꼬박꼬박 갖다 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아껴주셨습니다. 자식은 없지만 운명이려니 했습니다. 다림질을 마치고 와이셔츠를 옷장에 겁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5시부터 준비합니다. 오늘은 고등어 구이입니다. 고등어에 소금을 뿌려 재우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상추 겉절이와 오이 무침도 만듭니다. 팬에서 고등어가 지글지글 구워집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6시에 현관문이 열립니다. 다녀왔습니다. 손 씻고 저녁 드세요. 오늘 뭐 했어? 시장 다녀왔어요. 고등어 사왔어요. 아, 고등어 구이 해줬구나. 네, 좋아하시잖아요. 밥상을 차립니다. 고등어 구이, 된장찌개, 상추 겉절이, 오이 무침, 김치. 3사람이 식탁에 앉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그래, 잘 먹는다. 우리 며느리 손맛 좋아. 남편이 고등어를 한 입 먹습니다. 맛있어. 간이 딱 좋네. 짧은 한마디지만 나는 그 말이 좋습니다. 30년 동안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요리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식사는 조용합니다. 텔레비전 뉴스 소리만 들립니다. 나는 남편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30년을 살았구나.
어떻게 30년이 지나갔을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합니다. 저녁 설거지는 양이 많습니다. 손이 더 거칠어집니다. 시어머니 방에 약을 챙겨드립니다. 혈압약, 소화제, 영양제 3알. 며느리 고맙다. 편히 주무세요. 너도 쉬어야지. 오늘 많이 피곤했을 텐데.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내 몸도 챙겨야지.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십니다. 너는 참 착해. 우리 며느리 참 착해. 거실로 나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봅니다. 나는 뜨개질을 합니다. 친정 조카 아이 오십니다. 우리는 자식이 없으니까요. 여보, 남편이 부릅니다. 왜요? 아니, 그냥.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 없어.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을 봅니다. 밤 10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천장이 보입니다. 30년 동안 본 천장입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있습니다. 20년 전쯤 생긴 얼룩입니다. 매일 보는 얼룩입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규칙적입니다. 이 소리도 30년 동안 들었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30년 동안 반복한 하루. 평범하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 나는 이 삶이 싫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럽지도 불만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삶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떠날 거라고는. 그리고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너무 천천히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는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8시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늦었습니다. 저녁을 따뜻하게 데우고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회식이야. 갑자기요? 아침에는 말 안 했잖아요. 부장님이 갑자기 한턱 내신대. 그렇구나.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을 데웠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늦었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에요? 응, 미안. 이틀 연속이네요. 나도 싫은데 어쩔 수 없어. 괜찮아요. 조심해서 와요. 일주일에 3번이나 회식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1번 정도였는데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이상했지만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휴대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뒤집어 놓습니다. 화면이 안 보이게.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휴대폰을 뒤집어 놔요? 응? 그냥.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화면이 계속 켜져서 신경 쓰여.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녁 먹는 중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통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응, 지금 통화 가능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들리지 않게 조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5분쯤 지나서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예요? 회사 동료.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업무 관련해서. 내일 회사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급한 거라서. 더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 표정이 차가웠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우리 아들 요즘 이상해. 무엇이요, 어머님? 자꾸 전화하고 웃고 그래. 밤에 회사 일이겠죠. 아니야. 나이 먹어도 귀는 안 어두워. 여자 목소리 같았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료분일 거예요. 동료한테 그렇게 웃으면서 전화해? 목소리가 달랐어.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며느리, 조심해야 해. 남자들은 다 그래. 나이 들면 딴 생각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도 보고 싶어. 나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될 것 같아.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내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그런 목소리. 알았어. 그때 보자. 잘 자. 전화를 끊는 소리. 나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0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거친 손. 나는 늙었습니다.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남편이 나를 안 봤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전에는 가끔 눈을 마주쳤는데 요즘은 피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며느리,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이 안 좋아. 그냥 좀 피곤해요. 밤에 잠을 못 잤구나. 눈이 빨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울어.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시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 아직 확실한 거 아니야. 하지만 느낌이 와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도 확인해 봐야지. 지켜봐. 어떻게요? 일단 지켜봐. 증거가 필요해. 남자들은 증거 없으면 절대 안 인정해. 그날부터 나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전화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항상 화장실이나 밖에서 받았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입지 않던 셔츠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향수도 뿌렸습니다. 모든 게 예전과 달랐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회사 사람들이랑 약속 있어. 토요일인데요? 등산 가기로 했어. 갑자기요? 어제는 말 안 했잖아요. 어젯밤에 연락 왔어. 점심은 어떡하고요? 밖에서 먹을 거야. 저녁은요? 늦을 것 같아. 남편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남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향수도 뿌렸습니다. 등산인데 향수까지 뿌려요? 그냥 습관적으로. 조심해서 다녀와요. 남편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오셨습니다. 아들 나갔어? 네. 등산 간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야. 네. 우리 아들 등산 싫어해. 어릴 때부터 그랬어. 한 번도 자기가 먼저 가자고 한 적 없어. 그럼 며느리 따라가 봐. 택시 타고. 남편을 믿고 싶어요. 믿음이 배신당할 수도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에 친정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지금 강남인데. 응? 언니 남편 본 것 같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어디서? 카페. 여자랑 있던데. 정말? 응. 분명히 형부였어. 카페. 지나가다가 봤어. 확실해? 응. 여자는 젊어 보이던데. 30 초반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며느리. 어머님, 정말이에요.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알았어. 저 어떡해요? 아직 몰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증거가 더 필요해요? 이미. 제대로 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시어머니는 내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며느리, 울지 마. 지금 울 때가 아니야. 하지만 정신 차려. 앞으로 싸워야 해. 울면 지는 거야. 저녁 8시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등산 어땠어요? 괜찮았어. 많이 힘들었죠? 응, 좀. 어디 갔다 왔어요? 북한산. 그래요. 씻고 저녁 드세요. 남편은 샤워하러 갔습니다. 나는 남편이 벗어놓은 옷을 봤습니다. 흙이 안 묻어 있었습니다. 땀 냄새도 안 났습니다. 대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을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거실에는 나와 남편 둘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숟가락을 든 내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밥알이 그릇으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밥을 먹듯이 담담하게. 왜요? 왜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나도 오래 생각했어. 우리 30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더 이상 못 산다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뭐가 잘못됐어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 사이 끝났어. 저는 안 끝났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를 안 봤습니다. 나는 끝났어.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 잘못은 없어. 그럼 왜? 이유를 말해줘요.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있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구예요? 회사 후배야. 언제부터요? 6개월. 6개월. 반년 동안 나는 몰랐습니다. 매일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줘요. 당신 잘못은 없다니까. 그럼 왜 저를 버려요?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못 살겠어.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준비할게. 도장만 찍어. 저는 안 찍어요. 그럼 재판해야지. 어차피 결과는 같아. 재판이든 뭐든 가요. 저는 절대 안 찍어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다 들렸어. 어머님,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어? 이혼.
하자고.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여자 있대요. 6개월 됐대요. 회사 후배래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나와. 당장 나와. 늦었어요. 내일 얘기해요. 당장 나오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자려고 하는데.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요? 며느리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 네, 했어요. 미쳤어? 30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더 못 살겠어요. 지겹거든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크게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뺨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너 사람이 아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을 누가 지켰어? 누가 3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어? 그건 나를 누가 간호했어? 너 어릴 때 누가 키웠어? 알아요. 알면서 왜 이래?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 내 아들 맞아? 엄마, 내 아들이 이런 인간 말종이 아니었어. 내가 잘못 키웠나? 시어머니는 주저앉으셨습니다. 나는 급히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그냥 화가 나서. 시어머니는 돌아서셨습니다. 나를 부축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며느리. 저런 놈하고 같은 공기 마시기 싫어. 우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방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지금은 울어도 돼. 나는 시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30년을 헌신했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며느리, 이제 그만 울어. 어머님, 울면 지는 거야. 포기하지 마. 네. 싸워. 끝까지 싸워. 쉽게 주지 마.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 내가 알려줄게. 일단 버텨.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나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는 긴 침묵만 흘렀습니다. 남편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옆에서 함께 주무셨습니다. 며느리 자. 못 자요. 자야 힘이 나. 내일부터 싸워야 해. 어머님도 못 주무시잖아요. 나는 늙어서 잠이 없어. 너는 자야 해. 시어머니는 내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재우듯이.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며느리, 왜 안 해? 하기 싫어요. 그래, 하지 마. 당연해. 어머님, 이혼하자는 사람 밥을 왜 해줘? 안 해도 돼. 시어머니와 나만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남편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부엌 쪽을 봤습니다. 밥상이 없었습니다. 아침은?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 없어요? 직접 하세요. 뭐? 들리지 않았어요? 직접 하시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이제 당신 밥 안 해요. 빨래도 안 하고 다림질도 안 해요.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린 거예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당연하지. 이혼하자는 사람 밥을 왜 해줘? 엄마. 뭐가 엄마야? 나도 이제 며느리 편이야.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는 건 너야.
3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잘했어, 며느리. 제가 너무한 건가요? 너무는 무슨, 당연한 거야. 앞으로도 계속 그래.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흘 후 남편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식탁에 펼쳐놓았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싫어요. 왜 이래? 이혼하자고 했잖아. 당신이 하자고 했지. 제가 하자고 했어요? 말장난하지 마. 어차피 할 거잖아. 말장난 아니에요. 저는 이혼 안 해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 끝났어.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있어? 저한테는 의미 있어요. 남편은 서류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생각해봐. 이렇게 사는 게 당신한테도 안 좋잖아. 제가 판단할게요. 언제까지 버틸 거야? 당신이 포기할 때까지요. 포기는 무슨, 나는 절대 포기 안 해. 저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네. 당신 원래 이렇게 고집 세지 않았잖아. 사람은 변해요. 당신도 변했잖아요. 남편은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계셨습니다. 잘했어. 쉽게 주면 안 돼. 어머님, 이게 맞는 걸까요? 맞아. 30년을 쉽게 포기하면 안 돼. 며칠 후 남편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큰고모, 작은아버지, 사촌 형님,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며느리,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큰고모가 말했습니다. 네. 이혼 좀 해줘. 남자가 싫다는데 뭐하러 붙잡아? 저는 싫지 않은데요. 그래도 남자 마음이 떠났잖아. 남편 마음은 제가 다시 돌릴게요. 어떻게? 이미 다른 여자 있는데? 그건 제 문제예요. 작은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현실을 좀 보세요. 저는 현실을 보고 있어요. 이미 끝난 관계예요. 붙잡아봤자 서로 힘들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사촌 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 명분도 없이 버티면 나중에 더 힘들어요. 명분이요? 30년이 명분 아닌가요? 그건 그렇긴 하지만 저는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게 명분이에요.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끝낸 거예요.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큰고모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나는 며느리 편이야. 어머니, 아들 편을 드셔야죠. 내 아들이 잘못했는데 왜 편을 들어? 그래도 이 며느리가 뭘 잘못했어? 말해봐.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람 피운 게 누구야? 이혼하자고 한 게 누구야? 하지만 이미 남자 마음이 떠났잖아요. 마음이 떠났으면 책임도 져야지. 30년을 헌신한 사람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 지킨 사람이 누구야? 나를 병 간호한 사람이 누구야? 그건 며느리의 도리잖아요. 도리면 아들은 뭐야? 남편 도리는 어디 갔어? 친척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는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니, 나가라고. 내 며느리 괴롭히지 마. 큰고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제가 후회할 일 없어요. 정그러시면 어쩔 수 없네요. 나중에 힘들어도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 방으로 모셨습니다. 고맙다, 며느리. 제가 감사하죠.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버티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계속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남편과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했어. 뭐요? 법원에서 조정하자고. 당신이 도장 안 찍으니까.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부인,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동의 안 해요. 그러시면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가면 가죠. 상관없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위자료라도 받고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위자료요? 네. 남편분 유책이니까 받으실 수 있어요. 보통 2천에서 5천 정도. 거절할게요. 왜요? 30년 헌신에 대한 대가잖아요. 전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변호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뭘 원하시는 겁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나는 절대 돌아갈 생각 없어. 당신한테는 불가능하겠죠. 저한테는 아니에요. 남편과 변호사는 나갔습니다. 조정날이 왔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조정 의사 있으세요? 아니요. 왜 없으십니까?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어서요. 재판에서 이혼 판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재판 가겠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결렬됐어요. 재판 간대요. 잘했어. 끝까지 싸워. 하지만 나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기긴 할까? 재판 날짜가 잡히기 전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어느 날 부동산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 팔아. 누구 맘대로요? 내 명의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여기서 30년 살았는데. 그래서 뭐? 이제 안 살잖아. 저는 여기서 계속 살 건데요. 당신 집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떡하고요? 엄마는 요양원 보낼 거야.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 요양원 가셔야 해요. 치매도 있으시고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나 요양원 안 가. 며느리랑 살 거야. 그건 안 돼요. 며느리는 곧 나갈 사람이에요. 뭐? 며느리를 내보내?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할 거니까요. 빨리 나가야죠. 시어머니는 주저앉으셨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제가 모시고 살게요. 며느리.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일주일 후 집이 팔렸습니다. 빨랐습니다. 남편이 이사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나가. 어디로 가요? 그건 당신 일이지. 알아서 해. 저한테도 살 곳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어머님은요? 요양원 예약했어. 금요일에 모시고 갈 거야. 어머님은 저랑 살겠다고 하셨어요. 엄마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급하게 월세방을 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은 남편 명의 통장에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 1,000만 원. 무슨 일이야? 보증금이 필요해. 집에서 나가야 해. 알았어. 내일 보내줄게. 친정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금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이사 짐을 쌌습니다. 30년치 짐이었지만 가방 2개에 다 들어갔습니다. 옷과 화장품과 몇 가지 소품, 그게 전부였습니다. 요양원 차가 도착했습니다. 요양보호사 2분이 올라오셨습니다. 어르신 가시죠. 싫어. 나 안 가. 시어머니가 버티셨습니다. 어르신 협조해 주세요. 나는 며느리랑 살 거야. 안 가. 나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곧 모시러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며느리, 제가 꼭 데려올게요. 약속할게요. 너 혼자 어떻게 살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검정 비닐봉지였습니다. 이거 가져가. 나중에 열어봐. 절대 잃어버리지 마. 어머님, 이게 뭐예요? 지금은 말 못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는 봉지를 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며느리, 버텨. 꼭 버텨. 네, 어머님. 넌 이길 거야. 내가 알아. 꼭 이겨. 요양보호사들이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며느리,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네, 포기 안 할게요. 그 봉지 꼭 챙겨. 절대 잃어버리지 마.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빨리 나가. 새 주인이 곧 온대. 지금 가요. 가방 2개를 챙겼습니다. 30년의 짐이 고작 이것뿐. 현관을 나서는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우편으로 보낼게. 이번엔 꼭 찍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층에 내려왔습니다. 며느리, 뒤돌아보니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뿌리치고 다시 올라오신 모양입니다. 무언가를 던지셨습니다. 검정 봉지였습니다. 그것도 챙겨. 꼭. 어머님, 며느리, 버텨. 너는 이길 거야.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곳, 짐을 풀었습니다. 검정 봉지 2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봉지를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란을 봤습니다. 박미숙, 내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집주인이 나였습니다. 2번째 봉지를 열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4명이 잔액을 받습니다. 3억 2천만 원. 그리고 편지. 시어머니 글씨. 며느리에게. 이것은 내 거다. 30년 동안 내가 지킨 것들. 당당하게 돌려받아라. 싸워라. 너는 이길 거다. 어머니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 대신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법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진명에 확인하고 싶은데요. 남편이 제 명의 집을 팔았어요.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원룸 바닥에 앉아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 박미숙, 내 이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판 그 집이 내 명의였다니.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3억 2천만 원. 2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입금하신 겁니다. 나도 모르게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시어머니 글씨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것은 내 거다. 30년 동안 내가 지킨 것들 당당하게 돌려받아라.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5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놓으셨습니다. 남편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인 줄만 알았을 겁니다. 매달 200만 원씩 통장에 넣으셨습니다. 20년 동안 가게 수익금에서 조금씩 빼서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셨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오가 생겼습니다. 이제 싸워야 한다는 각오.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법무사님이 맞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상담 받으러 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명에 확인하고 싶어요.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법무사님이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이거 확실한 부인 단독 명의네요. 남편이 이 집을 팔았어요. 뭐라고요? 법무사님이 놀라셨습니다. 남편 명의가 아닌데 어떻게 팔아요? 남편은 자기 명의인 줄 알았나 봐요. 시어머니 명의인 줄 알았거나. 그럼 그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당장 취소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매수인한테 연락하세요. 사실을 알리고요. 그 다음은요? 집을 되찾으시면 됩니다. 원래 주인이 부인이시니까요. 법무사님은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남편분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남의 집을 판 거니까요. 정말요? 네. 타인명의 부동산을 자기 것인 양 매도한 거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며칠 전 집을 매매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며칠 전에 계약한 동집 있죠? 아,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그 집 주인인데요. 네. 주인은 남편분이신데요. 아닙니다. 제 명의예요. 등기부 확인해 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컴퓨터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분 후 부동산 사장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정말 부인 명의네요. 25년 전부터 남편이 속인 겁니다. 그럼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매수인한테 연락하세요. 큰일 났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네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다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에게 벨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편 목소리가 짜증스러웠습니다. 뭐야, 왜 전화해? 할 말 없는데. 집 이야기 좀 하려고요. 집은 이미 팔렸어. 할 말 없어. 그 집 당신 명의 아니에요. 침묵. 긴 침묵이었습니다. 뭐? 제 명의예요. 25년 전부터. 그럴 리가 없어. 엄마 명의였어.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돼. 등기부 확인해 보세요. 박미숙 단독 명의예요.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판 집은 무효예요. 남의 집 팔았으니까요. 이럴 수가. 오늘 중으로 집 비우세요. 주인이 들어갈 거예요. 잠깐만, 이게 무슨.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당당했습니다. 오후에 매수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제가 그 집 산 사람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계약이 잘못됐어요. 이해합니다. 부동산에서 설명 들었어요. 환불받으면 되죠?
네, 부동산에서 처리할 겁니다. 괜찮아요. 저도 등기 확인 안 한 제 잘못이에요. 조심하셔야 할 텐데. 감사합니다. 매수인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싶었습니다. 박정자 어르신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어떻게 됐어? 집 되찾았어요. 제 명의였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내가 지킨 집이야. 어머님이 25년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 나도 우리 아들이 언젠가 그럴까봐 걱정했어. 통장도 봤어요. 20년 동안 모아주신 거, 그것도 내 거야. 내가 일한 대가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이제 당당하게 살아. 꼭 이겨. 네, 어머님. 곧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나는 여기 있을게. 너 혼자 편하게 좀 살아봐. 어머님, 괜찮아. 여기 사람들 좋아. 밥도 잘 나와. 주말에 면회 와. 네,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모든 게 밝아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집 좀 천천히 비우면 안 돼? 갈 곳이 없어. 답장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비우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려왔습니다. 세 번째에 받았습니다. 뭐예요? 제발, 일주일만 시간을 줘. 안 돼요. 제발, 갈 곳이 없어. 그 여자한테 가세요. 그 여자는 연락이 안 돼.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제발, 내일 아침까지 비우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집으로 갔습니다. 30년을 산 집, 며칠 전에 쫓겨났던 집, 이제 다시 들어갈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에 넣어두신 열쇠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짐을 다 뺀 모양입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가구는 그대로였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도 그대로였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남편 옷은 없었습니다.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정말 조용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내 집으로. 집을 되찾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상담 신청하신 박미숙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혼 소송이요. 제가 원고로 하고 싶어요. 남편분이 먼저 이혼 요구하셨다고요? 네, 석 달 전에요. 유책 사유가 있나요? 부정행위입니다. 증거는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해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셨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이나 녹음 같은 거요. 어떻게 구하나요? 사설 탐정을 쓰시거나 직접 미행하시거나. 탐정이요? 네. 전문가들이니까 확실한 증거를 잡아줍니다. 변호사는 명함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제가 아는 탐정 사무소예요. 믿을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집은 제 명이고요. 남편 명의 재산도 있을 겁니다. 혼인 기간이 30년이시면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금액은 사례마다 다르지만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요. 당연하죠. 30년 헌신에 대한 대가니까요. 사무실을 나와서 탐정 사무소로 갔습니다. 30대 여성 탐정이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소개로 오셨다고요? 네. 남편분 뒷조사 의뢰신가요? 네. 부정행위 증거가 필요해요.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이요. 회사 후배래요. 탐정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분 인적사항이랑 사진 필요해요. 준비해간 서류를 건넸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랑 평소 동선 알려주세요. 30년 동안 지켜본 남편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결과 나올 겁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20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통장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계약금을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30년 만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그게 왜 궁금하세요? 집에 들어갔어? 네. 제 집이니까요. 당신, 정말 이러려고? 네. 엄마한테는 연락했어? 했어요. 어머님은 잘 계세요. 나 좀 만나자. 싫어요. 제발,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웃었습니다. 농담하세요? 진심이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늦었어요. 제발.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제가 원고로요. 뭐? 부정행위와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고소한다고? 네. 곧 소장 받으실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탐정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정말요? 네. 만나서 드릴게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탐정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사진이랑 동영상 다 있어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남편이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예뻤습니다. 젊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여자 신원도 확인했어요. 탐정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나이는 33. 남편 회사 후배래요. 6개월 전에 입사했다고 하셨죠? 네. 시기가 일치해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충분해요. 고맙습니다. 비용을 정산하고 자료를 챙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보여주지 않던 표정으로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냉정하게 처리할 때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하시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마다 다르지만 5천에서 1억까지도 가능해요.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요. 당연하죠. 30년 헌신에 대한 대가니까요. 소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청구 금액은 1억 원.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위자료 1억?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0년 살았다고 1억이야? 30년 가사노동과 간병 비용 계산하면 그 이상이에요. 말도 안 돼.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당신 정말 끝까지 가려고? 네.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제대로 보는 봄 같았습니다.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긴장되시죠? 조금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유리합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님은 서류를 검토하셨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주장을 펼치셨습니다. 30년 혼인 관계의 성실함,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파탄, 위자료 1억 원 청구. 남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했습니다. 판사님이 남편에게 물으셨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느냐고.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간을 묻는 판사님 질문에 남편은 6개월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이었습니다. 판사님은 천천히 검토하셨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판사님은 다음 기일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나를 불렀습니다. 잠깐만. 나는 멈췄습니다. 뭐요?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이 만든 상황이에요. 남편은 1억이 너무 심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30년 헌신에 대한 값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월급 갖다 주고 집도 샀다고 항변했습니다. 집은 원래 제 명의였어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간호는요? 가사노동은요? 다 계산해 봤어요. 2억도 넘어요. 돌아서 걸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재산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4명의 재산은 집과 통장이었습니다. 집 시세 12억, 통장 3억 2천만 원, 총 15억 2천만 원. 남편 명의 재산은 통장 5억과 퇴직금 예상액 3억, 총 8억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내 명의가 더 많지만 피고 재산의 절반은 청구할 수 있다고, 4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이니까요.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산 분할 심리였습니다.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원고 명의 재산이 더 많은데 왜 피고 재산 분할을 청구하느냐고. 우리 변호사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원고 명의 재산은 시어머니 증여 재산이라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고. 증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 편지와 통장 거래 내역. 판사님은 서류를 검토하셨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그래도 혼인 중 함께 거주한 집이라고. 하지만 명의는 25년 전부터 원고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이 정리하셨습니다. 원고 명의 재산은 증여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피고 명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된다고. 남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피고 재산 8억 중 절반인 4억을 원고에게 분할합니다.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위자료는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쳤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합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을 주겠다고. 답장했습니다. 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남편은 파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선택한 길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판 날이었습니다. 위자료 결정일이었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원고의 30년 헌신을 고려하여 위자료 5천만 원을 인정한다고. 1억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4억과 위자료 5천만 원, 총 4억 5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인용합니다. 판사님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30년 결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좋은 결과라고. 돈은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나도 이제 저 구름처럼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묶을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내가 일하는 카페였습니다. 안에서 사장님이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따뜻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할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봄꽃이 가득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이 평화가 좋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진짜 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러.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요양보호사가 시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셨습니다. 며느리, 왔구나. 어머님,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이혼 판결 났어요.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 어떻게? 재산 분할 4억, 위자료 5천만 원 받았어요. 4억 5천? 시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 정도는 받아야지.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거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 받았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시어머니는 하늘을 보셨습니다. 며느리, 이제 내 인생 살아. 네.
30년 남 위에 살았잖아. 이제 너 위에 살아. 어머님은 어떡해요? 모시고 살게요. 나는 여기서 편하게 있을게. 왜요? 나는 이제 늙었어. 너한테 짐 되기 싫어.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여기 좋아. 친구들도 생기고 프로그램도 많고. 하지만 시어머니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올게요. 꼭요. 그래, 그렇게 해. 자주 보자.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며느리,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너 없었으면 나 진작에 죽었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착한 우리 며느리. 행복하게 살아야 해.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계란말이를 해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60살에 취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식당, 카페, 마트, 편의점.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 카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면접을 봤습니다. 사장님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30년 동안 주부였어요. 왜 갑자기 일하시려고요? 이혼했어요.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서요. 사장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정말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첫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60살의 나이에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긴장했습니다. 카페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교육만 받으시면 돼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커피 만드는 법, 주문 받는 법, 청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잘하시네요. 손이 빠르세요. 사장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30년 집안일 했더니 그런가 봐요. 그 경력이 여기서 도움되네요. 일주일이 지나고 카페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친절했습니다. 특히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가씨,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0이에요. 어머, 나랑 동갑이네. 왜 이 나이에 일하세요? 이혼해서요. 어머, 나도 이혼했어요. 작년에. 할머니는 반가워하셨습니다. 언제요? 작년에. 60년 살다가. 60년이요? 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죽기 전에 나 좀 살아보려고. 저도 그래요. 30년 참았어요. 잘하셨어요. 참고만 사는 게 인생 아니에요. 할머니와 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5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뿌듯했습니다. 내 노동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시어머니께 선물을 샀습니다. 따뜻한 카디건이었습니다. 주말에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 선물이에요. 이게 뭐야? 제 첫 월급으로 샀어요. 시어머니는 카디건을 받아드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며느리, 고맙다. 입어보세요. 시어머니는 카디건을 입으셨습니다. 잘 어울렸습니다. 예쁘시다, 어머님. 그래, 나도 그런가?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행복해 보여.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그게 내가 바란 거였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며느리, 재혼 생각은 없어? 네. 아직 젊잖아.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편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좋으면 됐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시어머니께 선물을 드렸고 함께 산책했다. 카페 일도 재미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돈도 모았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셨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숙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대한은행 김 과장입니다. 대출 상담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대출이요? 저 신청 안 했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2억 대출이 신청됐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담보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그럼 신원 도용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당황했습니다. 누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걸까요? 생각해보니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전 남편.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신원 도용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제 명의로 누가 대출을 신청했어요. 신청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 남편일 것 같아요.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청자가 확인됐습니다. 전 남편 맞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서류 위조죄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즉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전 남편이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나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전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왜 이랬어요?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내 명의를 도용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여자한테 다 털렸어. 네. 내가 바보였어. 돈 다 빌려줬더니 잠적했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집까지 건드린 거예요?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당신 책임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합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처벌 원합니다. 부인. 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30년 살았잖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 남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전 남편이 나를 찾았습니다. 미숙아, 이제 그만하세요. 나 정말 잘못했어. 알아요.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웃었습니다. 농담하세요? 진심이야. 저는 이미 새 인생 살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행복해요. 제발, 저 이제 가야 해요. 카페 출근 시간이에요. 돌아서 걸었습니다. 전 남편이 뒤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님, 다 끝났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 전 남편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 정도로 끝났구나.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아들, 바보였어.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하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저 행복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다음 날 카페에 출근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오늘 표정 좋은데? 네, 좋은 일 있었어요. 뭔데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축하해요. 잘 됐다. 감사합니다.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60살. 늦은 나이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검정 봉지가 나를 구했습니다. 그 안의 서류들이 내 무기였습니다. 30년 헌신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 박미숙이었습니다. 60살 박미숙, 카페에서 일하는 박미숙, 자유로운 박미숙, 행복한 박미숙.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어디선가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며느리. 행복하게 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30년을 참았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60살의 봄.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봄. 드디어 찾아온 나만의 봄이었습니다.